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밤 지나면 23년 아디오입니다. 이제 굿바이입니다. 아무튼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정말 한 건씩 해서 1년에 한 2, 3억씩 그냥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1년에 경매를 하면서 저도 딱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안 해요. 저도 한 건 정도밖에 안 합니다. 1년에 한 건 해서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전 안 벌어요. 그렇게 크게 욕심 없습니다. 또, 제가 또 하는 일들이 뭐 음식점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동산 쪽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낙찰 받는 건 1년에 이제 한 건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억, 2억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큰 욕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처럼 뭐 1년에 막 뭐 수십 건씩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기본적인 수익 바운드리 안에서 뭐 잘 되면 5억도 벌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욕심 없이 1년에 한 건만 하자. 그게 제가 경매를 시작하면서 목적이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해왔고, 또 요즘은 이제 한 1년 전부터는 또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수익 창출도 많이 되고, 그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이제 내년부터는 한 6개월 공부하셨죠? 제가 책 판 지가 한 6개월, 1년 정도, 좀 1년 못 됐나? 못했으니까 이제 공부 많이 되셨을 겁니다. 이제는 도전하셔도 돼요.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1년에 한 건만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죠? 아니면 뭐 좋은 물건 2년에 한 건만 해도 뭐 5, 6억은 그냥 벌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새해에는 그냥 차분하게 준비하십시오. 서두르게 되면 일을 그르칩니다. 그리고 항상 부동산의 적정 가치, 또 출구 전략을 따져서, 잘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세종시에 있는 물건인데, 7억 물건이 1억 5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걸 3억에 낙찰 받으셨는데, 미납을 하셨어요. 왜 미납을 했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 누구를 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종시에서 그 유명한 그 왜 키읔으로 시작하는 뭐 그 유튜버 계시죠? 저도 그분 되게 존경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하고 좋은 물건들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또 해박한 지식에다가 경매에 관해서, 또 토지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오늘 그 강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구독자분,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 아직 강의 올리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방금 도서관에 있다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제 교재를 편찬을 하려고, 또 분야별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정리하면서 도서관에 있다 왔어요. 오는 도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키읔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그 유튜버께서, 키읔 땡땡, 뭐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봤어요. 저도 그분 영상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도 많고 좋은 정보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저하고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왜 그런 말씀 드리자면, 제가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 혹시 그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물건인데, 저는 뭐 그분은 워낙 뛰어나서 뭐 그분처럼 이쁘게 막 파워포인트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못합니다. 그냥 저는 유튜브 한번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해요. 그게 제 단점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잘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뭐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잘 뭐 자르고 붙이고 막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니까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323의 6번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가 7억인데 1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물건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구독션이 지금 잠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무료 사이트인 트윈경매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려니까 제가 보다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 물건인데, 자, 한번 볼게요. 뭘 봐라 똑같지만, 자, 여기 이제 7억짜리가, 그죠? 7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 이제 3억까지, 2억까지 떨어졌는데 어느 분이 낙찰을 받으셨죠. 3억 2천에. 그런데 미납을 하셨죠. 다음 또 이제 2억 4,30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찰 아니구나. 1억 7천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유찰되고. 미납했으니까 또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 번 더 사람들이 유찰시키는 거겠죠? 그죠? 저 같으면,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이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진작에 알았으면. 그죠? 어쨌든 간에, 요즘 세종시가 뭐 핫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좀 조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얼마큼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7억짜리 물건을 3억에 낙찰을 받으시고, 미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약 300평 됩니다. 3억이면, 300평이면 100만원씩, 100만원꼴 평당 100만원씩 낙찰을 받으신 거죠? 평당 100만원씩. 근데 뭐, 이 주위를 보니까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0만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위성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여기서 뭐, 거리 멀지도 않죠? 이렇게요. 가깝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왜 이렇게 되냐. 뭐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1km, 2km 정도 되네. 2km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 막 다 이제 주변에, 분양 단지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죠? 뭐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아주 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납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보통 구독자이 아니라, 저 좀 좀 늦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요거 토지형 계획 열람을 한번 해보고요. 자, 토지형 계획 열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요. 그죠? 지역중, 국토 지역등, 뭐 보존관리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잖아요. 그죠? 아주 땅은 좋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세 번째 전인가 네 번째 전에 국토계획부과 경매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다. 그죠? 인센티브가 있다. 일단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주거지역이 밀집된 걸로 봐서는 아마 일반형이라든가 주거형으로 성장관리 계획이 짜여질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아마 주거형이나 일반형으로 성장관리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그죠? 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보존관리 지역의 성장관리 계획으로 얹혀졌다. 그러면 보존관리가 건폐율이 얼마죠? 20%인가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20%죠? 20%면 여기다 플러스 10에서 20%까지 건폐율 용적률이 업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30% 정도 건폐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이 자체만 봐서는. 계획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획관리 땅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가격을 봤을 때는. 이거 엄청 좋은 땅이에요. 이거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일단 긴장하십시오. 계획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관리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왜 일반적인 요건들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이제 뭐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뭐 도로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는데 모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 전 강의 보세요. 전전 강의요. 다 제가 상세하게 1시간에 걸쳐 설명해 드렸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저처럼 상세하게 설명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있는 땅들은 대부분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볼게요. 구독시 같은 건 자세히 나왔는데 이게 뭐 두인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지금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사가 진행된 상태임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면 건축허가권이 있어요. 건축허가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아직 뭐 다른 자료 아무것도 연락을 안 해봤어요. 저하고 친한 분한테 전화가 와서 그 키읔으로 시작하는 그 원장님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제 소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저 강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끔씩 들어요. 이제 가끔 제가 모르는 것들 인터넷에 검색할 때는 그분 강의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그분인가 같이 제 강의에 댓글도 한번 달아주셨어요. 좋은 강의 감사하다고. 저도 역시 옛날에 그 코끼리, 아이고. 키읔으로 시작하는 세종시에, 키읔으로 시작하는 유튜버 사장님께서 강의할 때 저도 댓글도 달아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해서 저하고 약간 의견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는 아셨죠? 일단은 이 물건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다.
그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그리고 도로하고도 접해 있어요. 자, 볼게요. 계획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런 모양이거든요. 요런 모양. 자,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개발행위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들고, 아직 저는 아무것도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가는 방법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구독션을 쓰는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지금 불편하네요. 솔직히요. 자, 그래서 토지 이음에 보면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이 토지이거든. 이 토지. 이 토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도로. 여기 이렇게 도로. 여기 도로예요. 여기도 이렇게 도로고, 여기는 임야고. 도로입니다. 도로.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예요. 지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임야고. 임야고. 여기는 도로고. 지목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딱 지적 편집도만 딱 봐도, 그죠?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행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자, 있다는 가정하에 합시다. 있다는 가정하에. 자, 여기에 건축 허가권이 있어. 건축 허가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야. 또 이건 지목이 되고, 진입로는 어디예요? 진입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딱 여기는 이 분양단지 코너에 있는 거 요렇게. 아마 요렇게 됐을 거예요. 대시가 이렇게 됐겠죠? 마이크 잘 들리나?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도로야,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도로. 지목이 도로예요, 지목이. 지목이 도로다. 자, 그러면, 자,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분이 왜 미납했을까? 7억짜리 땅을, 계획관리가 이 근처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0 정도 가지 않나요? 계획관리가? 제가 일전에 이 근처에 한번 낙찰받아 드린 분도 있는데, 그분도, 계획관리가 한 300, 400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제가 1년 전인가? 한번 낙찰 받아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1년 안 돼 못했구나. 올 초. 300, 400 정도 한다는데, 지금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최소한, 뭐 200만 잡자. 이거자. 그죠? 이 계획관리가, 그러니까 계획관리가 아니라 이제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니까, 그러면 계획관리보다 조금 못한 땅이니까, 한 30% 감해서, 한 뭐, 7억 정도 합시다. 제가 봤을 땐 7억 정도 맞는 것 같아요. 7억 정도가. 자, 어차피 보존녹지였나? 그래, 보존녹지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였다. 그죠? 성장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가격이야. 성장관리계획은 대한민국 한 5% 정도는 알고 있나? 5%도 안 될 거예요. 성장관리계획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는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죠? 내년까지는 블루오션이라고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다 할 테니까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한참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뒤로 모니터를 당겨보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도서관에서 막 제가 자료 정리를 했더니, 눈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목도 새고 그랬는데, 자,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여기가 장군면이야, 장군면. 그러면, 비도시죠. 비도시 면지역이죠. 비도시 면지역은 그죠? 건축법상 42조에 47조, 56조에서 58조까지 57조까지 적용이 안 되죠. 그죠? 비도시 면지역은 3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리고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건축법상 이 도로가 만약에 건축법상 지정 공고가 안 돼 있다면 이게 개인 사유지일 거 아니에요. 개인 사유지. 그죠? 개인 사유지 맞죠? 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건축법상 지정 공고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다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이 개인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비도시 면지역이니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다수 전문가들이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이건 뭐, 하수? 아니, 중수라고 합시다, 중수. 중급은 될 거예요.
중급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이제 이거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대법원 판례 4가지가 있죠. 분양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본다. 그런데 자, 이 번지수를 한번 봅시다. 이게 324번지, 이게 3220번지, 이게 그러니까 324, 뭐 8, 7, 9, 10, 뭐 15, 4, 뭐 이렇게 나눠진 거 보면은 이게 324번지에서 본번이 324번지에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필지로 나눠진 거라고. 그럼 이건 뭘까요? 등기부 띄워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등기부 띄워보면 뭐 일단 어떤 한 개인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죠?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을 받았던 그런 증거가 있을 거예요, 등기부에는. 그럼 등기부를 보면 일단 유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이 번지수만 봐도 대부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 분양 단지 내 도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도로 소유자들한테 사용 승낙은 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단 문제는 뭐냐? 단 문제.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 설명하기 전에. 자, 또, 여기가 지목이 되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하고 연결된 도로가 되죠. 그러면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미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공무원은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이 지분권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서 대화가 통해야 되죠. 그죠? 이런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대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대지는 이 도로를 통해 진입했는데, 좀 몇 가지 지어볼게요. 여기도 좀 지어보고. 자, 여기도 좀 지어보자. 깔끔하게. 너무 지저분하지, 제가요. 자,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 건축허가, 개발행 허가를 얻었는데, 그죠? 제가 오늘 또 세움터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 건축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또 세움터가, 제가 들어간 사이트가 또 오늘 점검이에요, 점검. 점검이라 제가 또 방금 들어와서 이제 또 확인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가능성을 두고 염두해 두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미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로 봅니다. 저는요. 면적이지만 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도 몰라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도 많이 좀 당해보고 싸워보고 막 그래서 이제 알죠. 느낌으로 알아요. 딱 봐도. 왜냐고요? 하도 비도시 면지역에서도, 특히 화성시가 그래요. 하도 비도시 면지역에서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고, 그렇게 건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유지면 어려우니까,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그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의 조건에, 그죠?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아직 강의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아주 하수예요, 하수. 하수라고요. 개발행위과에 가보십시오. 왜? 이런 분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는요, 이미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그래, 그럼 네 토지만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개발행위 그럼 허가 조건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내 토지만을 위해서 오로지 사용하겠다? 그러면 건축허가 안 내준다니까요. 개발행위가 안 내준다니까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이 도로는 이미 공로라고 봐야 돼요. 공무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것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아무 증거도 없이 설득시킬 수 있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죠? 개발행위가 온 시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로의 조건에, 도로와 대지의 관계는, 그죠?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도로와 대지의 관계는, 이 도로와, 그죠? 이 대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건축법은 뭐예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도시 면적이니까 이것도 면제. 그죠? 면제잖아, 면제. 그럼 4m가 안 돼도 되고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좌우땅간 건축법에 적합해야 되니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게 4m, 2m잖아요. 그죠? 또는 뭐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개발행위 면적에 따라서 4m, 2m죠. 뭐라고 돼 있다고 했죠, 제가요? 도로와 대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바로 어제 강의도 얘기했잖아.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국토개혁법과 경매하면서, 그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 이 말을 이해하는 공무원님들은 정말 똑똑한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통해서 여기다 건축을 했으면 이 도로는 뭐예요? 건축법상 도로란 얘기예요. 다만 지정 고시할 의무가 비도시 면적에는 없을 뿐이죠. 그죠? 다만 비도시 면적은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정 공고를 안 한 거야 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개발 조건에 분명히 요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 지번만 딱 봐도, 모양새만 딱 봐도, 그죠? 이거 분양 단지 내 도로, 제가 대법원 판례 4개를 소개시켜드렸죠. 4개 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뭐 저는 한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도로는 뭐예요? 건축상 도로다. 그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첫 번째 결론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 도로를 통해서 이 번지 낙찰을 바꾸자. 이 경매 나온 물건은 건축 허가는 가능하다. 그죠? 왜? 지목도 이미 도로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개발행위 허가에서 얘기한 대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죠? 비도시 면적은 4m, 2m가 적용되지 않고, 그죠?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분양 단지 내 도로라고 한다면, 그죠? 이 도로는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보고 공로로 보는 거예요. 공로로.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분양 단지 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래도 관계는 없죠. 사람들은 법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문가, 제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어떤 그런 그 건축 허가, 그리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제가 유튜브님들한테 다 얘기했죠. 싹 내리라고. 다들 다 거짓말이라고, 다 잘못된 지식이라고 제가 싹 내리라고 했거든요. 이 토지나 공법은 여러분 어느 한 분야만 딱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국토개혁법을 공부하는데 국토개혁법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25가지 법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진짜 피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미납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로에 대해서는 이해 가셨죠? 그럼 도로는 박영준이가 내리는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공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도로는, 자, 설명 잘 들으셨죠? 이 도로는 여기까지는 공도다, 공도. 건축법상 도로로 전화 한번 해보시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는 안 돼 있을 거예요. 비도시 면적이니까. 왜? 지정 공고할 의무도 없으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분명히 여기에 이 대지에 건축 허가를 넣기 위해서는요. 그죠? 건축법에 적합해야 돼요. 그죠? 대지와
이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건축법이 맞기 때문에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만 봤을 때 이 대지는 건축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됩니다. 예? 그죠? 그리고 도로에 관해서는 첫 번째, 그죠? 제가 개발행 허가를 말씀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건축법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참 저도 전문가님들한테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고, 그죠?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알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건데, 밑도 끝도 없이 뭐 법조문 몇 개 던져놓고 판례 몇 개 던져놓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뭐 교재 팔아먹긴 하지만 제 교재에는 진짜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됐거든요. 특히나 블루오션 교재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자, 도로에 대한 설명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확인해보면 안다. 이게 건축방 도로, 제가 볼 때는 건축방 도로 100% 지정 안 됐습니다. 지정할 이유도 없으니까. 면지역이니까 건축방 도로 지정 안 했어요. 했으면 다행이고, 정말 했으면 박수 치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땅 모양만 보도 알아야 돼요. 땅 모양.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건축방 도로다, 개발행위 허가다, 그다음에 분양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 지정 공고 됐느냐, 아니면 또 이제 분양 단지 내 도로냐, 그거 이제 벌써 도로만 해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죠? 도로만 해도 벌써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다 했나? 그죠? 잠깐만 제가 좀 쓰면서 할게요. 자, 분양 단지 내 도로냐,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내 도로냐, 그다음 비도시 면적에서 건축법 적용 받는, 그죠? 면제 지역이죠, 그죠? 또 지정 공고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죠? 저 사실 이 물건에서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이거 코끼리부터 죄송합니다. 키우로 시작하는 그 부동산 강사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여기 집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여기 지목이 돼. 그죠? 여기도 집이 있네. 그냥 단지 거의 뭐 준공만 안 난 것 같네요. 여기도 지목이 돼. 쭉 들어왔던데 여기도 집이 다 지어져 있네. 근데 아직도 임야네요. 지목 변경 아직 안 했겠죠. 거의 준공 안 떨어뜨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현장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이거 분양해서 파는 건지, 그러면 분양 단지에 돌아간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여기에 이게 지목이 임야죠. 임야. 자, 임야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 받았겠죠?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만 냈다. 그럼 산지 전용 허가를 낙찰자한테 허가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져올 수 있죠. 산지 전용 허가 명의 변경 신청하면 나한테 넘겨줍니다. 개발행위 허가 명의 변경 이 사람 앞으로 돼 있지만 낙찰자한테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줘야 돼요. 이것은 지류회신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과 공무원이 얘기한 대로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죠? 하물며 농지 전용 허가도 살아있으면 낙찰받은 사람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였을까? 제가 봤을 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자, 일단 이 사람이 미납한 것은 뭐 가격적인 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좀 저렴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면은. 근데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해서 공무원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미납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낙찰 받고 이게 건축법 도로가 아니야. 시간이 한 1, 2년 지났어. 그러면 이 지분권자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서로 진짜 원수가 되기 이전까지는, 원수가 되기 않으면 나중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거 사형수락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서도 이와 비슷한 걸 낚시를 받으면서요. 옛날에 그때는 제가 토지공법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시절이에요. 그냥 전화 몇 통 드리고, 그죠? 다 사용나 해줍니다. 어차피 이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지분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 분양했던 사람 거든지, 그죠? 그죠? 근데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산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받아야 되죠. 그럼 또 건축 허가를 해야 되겠죠. 그 두 번째 미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 허가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집 모양을 보니까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미 여기에 착공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아무것도 확인 안 해봤다고 했어요. 왜 이분이 미납했는지 지금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로 문제일 수도 있고, 도로 문제는 제가 아까 4가지 경우의 수를 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권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건축허가권을, 도로는 뭐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건 해결돼요. 건축허가권 시청에 딱 갔죠. 자, 낙찰 받은 거 딱 딸랑딸랑 들어가 이제 시청에 갔겠죠. 시청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저는 건축학과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혹시나 주식기조 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건축학과는 없어요 이 새끼야. 그러면 또 다 할 말 없으니까, 그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건축학과는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청에 딸랑딸랑 이제 내몰 이제 그죠? 대구 만납 증명서를 가지고 갔겠죠. 딸랑딸랑. 아니면 미리 낙찰을 받고 시청에 전화를 해봤겠죠. 전화기를 이렇게 그리나? 전화기 이렇게 전화를 해봤겠죠. 시청 공무원 하시는 말씀, 아, 그 물건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합의해 오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합의해 오세요. 그리고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건축법에는 원래 그래요. 착공 이후에는 취소의 규정은 없어요, 여러분. 착공 이후에는, 그죠? 착공 이전에는 취소의 규정이 있지만, 그죠? 착공 이후에는 취소의 규정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착공 이후에도요, 몇 년 안에 거시기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처음 들어요? 이런 것은 제 블루오션 게 제가 꽁꽁 숨겨놓은 건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건 모르다. 저도 모른다고 합시다. 자, 착공 이후에는 취소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건축허가가 있다면 가서 합의 봐오세요. 건축 허가권 승계 받아오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승계해준다고. 그죠? 승계해준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도로도 거주당 도로도 아니다 라고 이제 했을 거고, 그죠? 공무원이 뭐 이게 분양단지의 도로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공무원이. 그런 거 할 이유도 없고, 괜히 뭐 일거리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공무원은 자기한테 주어진 법률 해석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만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막 머리가 아픈 거지, 이제. 그죠? 도로도 일단 깨름직하지. 그죠? 도로도 깨름직해, 일단. 그리고 건축허가권도 다시 승계 받아오라고 하지. 근데 또 이제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초에. 이 사람한테 딱 또 전화해보니까 건축허가권 또 한 3억 달라고 해봐. 한 2억 달라고 해봐요. 그럼 이제 머리가 지진 나는 거야. 내가 3억 2천에 낙찰받았는데 건축허가권 2억까지 하면 5억인데, 아우, 내가 남는 것도 별거 없네. 집 짓고 주고 그러면, 야, 이게 적자다, 적자. 그래서 이거 보증금 3천, 2천 포기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블루오션 계좌 있죠? 제 블루오션 계좌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 허가권, 박영춘 경매사령관은요,
100% 취소할 수도 있고 이 건축허가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착공이 들어갔든 착공이 안 들어갔든 건물이 있든 건물이 없든 지하 터파이가 돼 있든 지하에 H빔이 박혀 있든 뭐 1층 올라가다가 뭐 참새가 와서 똥을 쌌든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박영춘이는 이 건축허가권 취소시킬 수도 있고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 블루오션 교재 내년부터 150만원이에요. 이거 건축허가권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하는 것만 150만원에 제가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100%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낙찰 받은 분은 일단 이것도 쫄은 거야. 제가 볼 때는요. 그래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막은 제가 만약에 이 낙찰 받은 분이 일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은 모릅니다.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시세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아니 어디다 전화도 안 해봤고 또 건축허가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 말에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막연히 이게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이 낙찰 받은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낙찰 받은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단지 차순위가 2억 4,500 이거 썼네. 그죠? 이분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차순위 매수 신고 결정해놓고 왔으면 이분 건데 근데 아까 봐서 10%가 넘었구나. 차이가 10%가 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물건은. 그죠?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토지이용 계획상을 보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땅들을 제 교재 보면서 자 이런 땅 가지고 있으면 뭐 농막으로 쓰려고 내가 이 땅을 낙찰받아? 난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세종시가 이제 앞으로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도 어느 정도 팽창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인구도 의자가 쳤다. 인구도 어느 정도 팽창이 돼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시가 어느 정도 뭐 스프롤 현상에 의해서 외곽으로 더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저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뭐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우리 후손들 때에서는 굉장히 축소되는 도시가 아니라 커가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죠? 도로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먼저고요. 두 번째는 건축허가권 100% 취소되든지 내가 가져오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쫄으냐? 쫄을 이유 없다. 이해 가시죠? 쫄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진작 저를 만났어야 돼. 그죠? 제가 여러분 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도서관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제가 이 작업을 했어요. 오늘 제목은 이제 7억대 물건이 1억 5천대로 떨어진 이유 그죠?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서 분양 단지 내 도로 건축 허가권 개발행위 허가 비도시 면지역에서 건축법 적용 뭐 몇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렸죠. 요거를 오늘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도서관에서 이제 요걸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까지는 제가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188만원에 팔았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기본 교재 100만원, 블루오션 교재 150만원. 물론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동시 구입하면 188만원 기존대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분야별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제 기본 교재 1300페이지짜리 1400페이지죠. 요거 100만원.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게 경매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무허가 미등기 위반 이거 건물 해결하기 100만원, 맹진학찰 개발 대박 수익 내기에서 70만원, 그린벨트 30만원, 국토계획법과 경매 50만원, 건축법과 경매 50만원, 산지법과 경매 50만원, 농지법과 경매 50만원, 민법과 경매 50만원, 토지수용 기타 공법 경매 5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서 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필요하신 분만 얘기하시면 돼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착공이 돼 있든 안 됐든, 건축물이 있든 없든, 터파이가 돼 있든 안 됐든, 지하가 있든 없든, 뭐 1층 올리다가 참새가 똥을 싸고 가든 어쨌든, 그죠? 이 안에 다 들었어. 이 안에. 이 안에. 불법 무화 건축물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할 거예요. 이것도요. 근데 답은 안 알려주지, 여러분들께. 제가 공짜로, 제가 10년 넘게 걸려서 완성된 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를 제가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좀 내년부터 이렇게 금액이 올릴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요걸 좀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렇게 제 교재를 갖다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은 똑같이 지금 현재처럼, 근데 한시적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여기 보면, 한시적이라고, 1월달 한시적으로만 188만원 해드릴 거고, 근데 이제, 따로따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하시면, 아우, 잘못했네, 여기. 요거 150만원. 이거 수정 안 했네. 잠시만요. 오늘도 이거 블루오션 교재니까 기본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서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 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빴는데 어쨌든 요렇게 지금 이제 다 분야별로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오늘요. 제가 다 옮겼어요. 물론 지금 이 블루오션 교재 안에 기본 교재는 기본 이제 1300페이지, 1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 교재 이것도 한 2500페이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조금 바꿔놓을게요. 요것도 2500페이지가 넘고요. 요것도 한 1400페이지. 요렇게 해서 이제 내년부터 다시 이제 팔 건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블루오션 교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블루오션 교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따로따로 다 구매를 하면 여러분들께 부담 많이 가겠죠?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도 이거 하나만 해도 150만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사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1억 2억의 가치는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 이거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 요거만 하셔도 몇 억의 가치는 있어요. 몇 억의 가치는. 오늘도 저 지방에 이제 그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님이 제 교재를 구매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몇 억의 가치는 한다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자기한테는 몇 억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대요. 그분도 한 7년 정도 경매를 공부하셨거든요. 공무원이신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경매를 6, 7년, 5, 6년 공부하는 이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이상 경매를 하신 분도 저한테 이 블루오션 교재를 사간다고. 이게 경매의 꽃이라고요. 5, 6년 동안, 1, 2년 동안은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도 제 기본 교재에 다 나와 있고 블루오션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6개월이면 끝나요. 공부 이렇게 오래 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앞으로 3년 동안 돈 벌기 딱 좋은 시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오늘 제가 도서관에서 이 작업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다 완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해진 룰대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여기 제가 있죠. 블루오션 교재가 한시적이라고 제가 안 써놨네. 요것은 한시적으로 요거 기본 교재보다 블루오션 동시구매 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안 써놨네. 기본 교재와 블루오션 동시 구입 시 한시적으로 아마 1월달 초까지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만 188만원. 그리고 이제 원칙대로 제가 이제 항상 1년 동안 광고한 대로 요렇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이거 150만원짜리 살 분이 아마 줄 섰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100만원 하려다가 뭐 이걸 내가 아무한테나 줄 필요 없지. 그러면서 150만원 책정했어요. 진짜 귀한 자료니까. 그리고 불법 무허가 미등기 연도별로 제가 쫙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들 냉지 낙찰 개발 대박 수익 내기 요거 70만원 제가 책정했고요. 뭐 국토계획법과 경매 150분 50만원 산재법과 경매 50만원 토지수용 기타 공법 50만원 농지법 이런 것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요거 188원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니까 좀
구매하세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늦으면 후회하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블루오션 교재,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불법 무허가 건축물, 그 다음에 맹지 요것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건 아주 간단해요. 1년에 2, 3억 그냥 어렵지 않게 법니다. 기본 종잣돈 한 뭐 5천 1억만 있다면 무리하지 않고 1년에 한두 건만, 너는 한두 건도 안 해요. 한 건만, 한 건 정도만 한다 목표. 또 2년에 좋은 물건 한 건. 그래서 그죠? 1년에 2, 3억씩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욕심 부릴 필요 있어 인생. 그죠? 저는 뭐 큰 돈 욕심은 없어요. 이렇게요. 살면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좀 봤고요. 그리고 아까 본 물건 요거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제 그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되시죠? 그죠? 제가 좀 이렇게 그 한 가지 코멘트 안 해드렸던 게 개발형 여가 운영 지침 안에 그죠? 도로와 대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 이제 그걸 사실은 옛날에 많이 강조를 안 해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깊게 연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조만간에 한번 그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비공개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만 보내드릴까 생각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알면 사실은 공무원님들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더 편하거든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도. 좀 감사드리고요. 올해 이제 2023년, 마지막 이제, 오늘 30일이죠? 31일. 내일 마지막이고, 내일 뜻있게 좀 보내고, 저도 이제 우리 그 가게 마포갈매기 직원분들하고, 내일 일 끝날 쯤에, 한 10시 늦게 집에 한숨 자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0시쯤에, 좀 막내내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했고, 진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돈 버는 거잖아요. 가게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동영상 관리 한번 유튜브 한번 볼까요? 오늘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요즘 요거 재밌더라고요. 저는요 구독자라든가 좋아요 뭐 그런 거 떠나서 채널의 전체 조회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65만 9천명 내일은 66만 명 되겠네요. 그죠? 지금까지 제 채널을 조회한 사람이 65만 명입니다. 하루에 3천씩 4천씩 하루에 3, 4천 명씩 들어와요. 근데 이상하게 제 유튜브를요 구독을 잘 안 눌러요. 구독은 하루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늘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구독자가 막 한 10만 명 돼버리면 이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알려서 그런가? 제가 뭐 한 1년 동안 술도 먹고 담배도 피면서 여러분들께 강의했기도 하고 또 이제 가끔씩 뭐 좀 속된 말, 비속어도 좀 섞어가면서, 존나게도 쓰고, 개하수라는 말도 쓰고, 뭐, 별의별 말들을 많이 썼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새해부터도 똑같은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뭐, 구독 안 눌러주셔도 돼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구독 누르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왜, 조회수는 하루에 막 꾸준하게 3,000명, 4,000명씩 들어오는데, 구독은 안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오신 분이 또 들어오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 누적 조회수는 65만 9천 명. 이제 내일이면 66만 명 되겠네요. 한 내년 한 전반기에는 한 100만 명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100만 명 돌파하면 제가 좀 더 멋진 좀 책을 좀 한번 쓰려고 생각 중인데, 아무튼 제가 책을 편찬하면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다 무료로 그냥 그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